로그인과 로그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에서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은 되게 단편적이어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바로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는 식으로 각각의 액션들이 서로 구분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건 뭔가 그 요청들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 좀 반영구적인 연결을 위해서 세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세션을 가장 쉽게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브라우저상에 보관되는 쿠키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쿠키라는 건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항상 보관이 되고 거기에 어떤 값을 넣어둬서 이 사람이 로그인된 사용자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은 브라우저를 종료하게 되면 그 쿠키가 사라지면서 같이 로그인도 풀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용자 브라우저에 남겨진 쿠키로 이 사람이 로그인된 사용자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웹 서비스 해킹과도 관련이 깊은데 이런 쿠키를 탈취하게 되면 마치 로그인된 사용자처럼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보안 장치들을 레이즈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션 컨트롤러, 세션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따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 G 컨트롤러 세션스, 이름을 세션스라고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로 쓸 U라는 그 로그인 폼이 작성이 되겠죠. U라는 액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소스 해서 그 세션스라는 그걸 라우트에 추가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로그인과 그리고 뭔가 로그인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액션 그리고 로그아웃 그 세 가지만 필요한데요. 그걸 라우트에 직접 한번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션스 U라는 이 라우트는 필요가 없으니 지우도록 하고 get 방식으로 로그인이라는 주소를 치게 되면 세션스 컨트롤러에 U라는 액션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 방식으로 이번엔 포스트 방식이죠. 이건 로그인 이 get 방식으로 로그인이라는 주소에 접근하게 되면 이거 슬러시라 써주셔도 되는데요. 이거 떼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도메인 슬러시 로그인 하게 되면 로그인 폼이 뜨는 그 뷰만 연결해주는 액션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폼에서 입력을 포스트 방식으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전송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로그인이라는 경로에 포스트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건 세션스의 create라는 액션에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소지만 하나는 get 방식으로 받고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eate라는 액션에서는 U라는 페이지 폼에서 던져준 그 이메일과 패스워드라는 파라미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회원인지 아닌지 그런 처리를 해주는 액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홈으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코드가 마지막에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get과 post 말고 delete라는 메소드를 통해 logout이라는 주소로 오게 되면 sessions 컨트롤러에 destroy 액션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get과 post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delete라는 건 RESTful API에서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웹에서 기본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뷰에서 이 로그아웃 버튼을 만들 때도 약간 좀 특이하게 만들게 됩니다. 특이하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액션들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뷰가 필요한 건 이 U라는 거죠. 그래서 U라는 뷰는 이미 레이즈지 컨트롤러 세션 U 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션스 뷰에 있는 세션스 디렉토리에 U라는 이 페이지에 이제 로그인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를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 저장되다가 말았네요. config 라우트에 가셔서 항상 작성하셨으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세션스 뉴라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로그인 링크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레이아웃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link to login 그 다음에 여기에 패스를 적어줘야 됩니다. 슬러시하고 로그인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클릭하면 회원가입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경로는 이제 레이크 라우츠에서 보이는 프리픽스를 써주시면 더 좋은데요.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프리픽스를 변하지 않고서 그냥 단순히 이 경로를 사인인 그런 식으로 바꿨다 하면 이 프리픽스는 변하지 않고 URI 패턴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소스 코드를 한번 수정했을 때 딴 곳을 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로그인이라는 패스로 이 슬러시 겟 방식의 로그인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이라고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를 프리픽스 방식으로 쓰면 로그인 패스, 이 아래처럼 new user 패스, new user 그리고 언더바 패스 붙였듯이 프리픽스인 로그인에 언더바 패스를 붙여주면 이 링크 투 헬퍼가 완성이 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로그인이 작동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은 이 링크 투 헬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찍고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A 태그에 슬러시 로그인 그리고 로그인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코드가 이 레이즈에서 제공하는 헬퍼, 링크 투 헬퍼가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세션스에 뉴 폴더 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로그인 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는 폼 태그라는 그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로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END 그리고 둘을 여기 항상 써주셔야죠. 그래야 EN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다가 inf 타입은 이메일 해서 네임 값도 이메일 그다음 BR 태그를 쓰고 input 타입은 패스워드 해서 네임도 파람스에 들어가는 키값이 되겠죠. 네임 치는 값이 그리고 타입 서브 및 밸류는 로그인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으면 아마 인풋 필드만 덩그러니 나타나게 될 거고요. 여기 에러가 있네요. 5가 아니라 폼 태그 다시 새로 고침 해주시면 로그인 이 인풋 창이 나오는데 여기 아무 글자나 입력하면 이렇게 이메일 형태로 입력하라고 에러가 뜨죠. 근데 지금 어디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하는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지 모르는데 거기 라벨처럼 여기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쓸 수도 있는데요. HTML5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스 홀더 이메일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메일에 이메일이라는 플레이스 홀더가 생기죠. 그 패스워드 이렇게 있습니다. 패스워드도 플레이스 홀더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홀더는 패스워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면 이메일을 제대로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CHY 플러리.net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create 액션이 없다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그인 폼은 다 만들었고 create 액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config sessions 컨트롤에 가서 new는 그 회원 로그인하는 폼이 뜨는 곳이었죠. 그리고 create라는 액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리해야 될 건 이제 회원이 있으면 로그인 처리를 하고 그리고 회원이 없으면 다시 로그인 창을 띄워주는 걸 하겠습니다. 다시 로그인 창을 띄워주는 방법은 렌더
new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 갔을 때 로그인 CHOI 패스워드 입력하게 되면 다시 로그인 창으로 돌아옵니다. 리다이렉트랑 다른 게 뭐냐면 리다이렉트 로그인 하게 되면 이 액션이 불려와지는 거고요. 렌더 뉴 하게 되면 지금 크리에이트 액션에 멈춰 있는데 단지 화면만 뉴 뷰를 그대로 다시 쓴다라는 불러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다이렉트랑은 약간은 다르고요. 이 렌더 뉴로 하게 되면 다시 로그인하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효과가 되죠. 사실은 크리에이트 액션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가 같기 때문에 그냥 이 로그인이라는 주소가 뜨게 된 거고요.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지금 뜨게 된 거죠. 여기서 로그인이 됐는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저라는 변수에 유저 모델에서 find라는 걸 쓸 텐데요. 일단 find 해서 그냥 쓰게 되면 보통 1이나 2 그런 id 값으로 불러오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메일 기반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find by 이메일이 파람스에서 날라온 이메일을 기반으로 유저를 찾아줍니다. 웨어문으로 써도 되는데 웨어문으로 쓰게 되면 항상 배열에 담기기 때문에 .take나 .first 그런 걸로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find by라고 하면 그냥 find 한 거랑 똑같이 이 이메일이 일치하는 유저 하나를 바로 데리고 오게 되고요. 그 배열에 담겨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혹시 유저가 없더라도 find를 쳤을 때 id가 없으면 보통 에러가 납니다. 근데 find by로 하게 되면 에러가 나진 않고 그냥 널 값이 nil 값이 리턴이 돼서 이 유저가 찾아지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여기에 한 개 더 추가를 해주자면 사용자가 혹시 대문자로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다운 케이스를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문자로 찾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소문자로만 저장되게 했었었죠. 다운 케이스 하게 되면 이 파라미터로 날라온 그 이메일을 전부 소문자로 치환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라는 변수에 이걸 찾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if 로그인이 되었다면 이제 로그인이 맞는 행동을,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됐으면 다시 렌더 뉴를 해서 로그인을 다시 할 수 있는 창을 띄워주는, 아까 봤던 화면 그대로 띄워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로그인 되는 조건, 여기에 로그인이 되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유저라고 쳐줍니다. 만약에 여기 위에서 못 찾았으면 널 값이 되면서 널은 루비에서는 false로 처리가 되고요. false면 바로 렌더 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DB에 저장된 비밀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값과 그리고 사용자가 지금 방금 입력해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문을 하나 더 쓰는데요. 이 유저가 true고 동시에 이게 AND 옵션입니다. AND 이 패스워드 입력한 것도 일치를 하면 로그인 됐다고 처리를 하고, 그게 아니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콘솔에서 한번 그 비밀번호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써봤었는데요. 그 방법은 user.authenticate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 폼에서 보내준 네임 패스워드로 돼 있던 값을 받아서 user.authenticate에다가 넣어주면, 만약에 패스워드가 같다면 true를 리턴할 거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다르다면 false를 리턴해서, 이게 end 옵션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false면은 바로 로그인 처리가 안 된 걸로 처리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써주고, 이제 이쪽엔 참일 때, 이 조건문이 참일 때 로그인 처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참이 아닐 때는 다시 로그인 페이지를 띄우는 것,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션으로 로그인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는 세션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값으로 유저 id라는 거 남길 수 있는데요. 이 세션이란 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쿠키를 남기는 기능을 하게 되고 마치 해시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유저 id라는 건 제가 생각해낸 키값이고요. 여기에 사용자의 id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ser.id가 되겠죠. DB에 저장된 유저의
아이디를 이 세션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다 저장을 해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션이 있으면 사용자가 로그인된 거고, 이 세션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 값이 없으면 그냥 로그아웃 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션에 흔적을 남겼으면 리다이렉트 투 루트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패했으면 다시 로그인 창을 띄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짠 걸 저장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으로 가서 CHOI 다른 이메일 주소 라이크라임 이걸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 페이지가 뜬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뜨니까 뭔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하는데요. 이쪽에 로그인이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 에러 메시지를 한번 띄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라는 걸 쓸 수 있고 now라는 메소드를 넣어서 alert 이라는 키값을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메일 또는 패스워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에 가서 이 alert을 바로 띄워줘야 되는데요. 세션스 유저 이걸 레이아웃에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퍼센트는 플래시 alert, 아까 플래시 alert이라는 걸로 전달된 now라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플래시 alert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고쳐서 이메일 딴 걸 입력해보고 패스워드도 대충 입력하고 해보면 이메일 또는 패스워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런데 이 코드는 있을 때만 뜨고 없을 때는 뜨지 않습니다. 일단 보기 좋게 BR 태그로 쓰겠습니다. 엔터가 쳐지긴 하는데 에러가 뜨게 되면 저 메시지가 일회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아까 앞에서 now라고 붙인 거는 원래는 보통 플래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플래시라는 건 이 액션이 지나고 나서 보통 리다이렉트를 쓰게 되면 다음 액션으로 넘어갔을 때 이 플래시가 작동이 되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렌더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크리에이트 액션 내에서 화면만 렌더 U가 뜨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다음 액션에서 플래시를 쓰는 건데 당장 내 액션에서 이걸 보여줄 때 플래시.now라는 걸 쓰게 됩니다. 다음에 플래시를 한 번 더 쓰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입했던 이제 원래 제대로 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첫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게 가입한 회원들의 아이디인 거죠. 그러면 일단 뭔가 로그인이 됐다는 뜻이고요. 세션, 아까 여기서 작성했던 세션 유저 아이디에 제 아마 1번 회원의 1번이라는 값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1번 회원이 로그인한 상태다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 쿠키를 누군가 빼가게 되면 이제 마치 내가 로그인한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게도 되는데요. 그 쿠키를 빼는 작업조차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퍼라는 걸 아까 뭐 링크2나 폼 태그 그런 헬퍼들을 이미 레이즈에서 제공하는 거 우리가 썼는데 이번에는 헬퍼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있는 헬퍼스라는 디렉토리를 열어보시면 컨트롤러 생성할 때 만들어졌던 세션스 헬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아까 세션 뭐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뭐 유저 아이디를 남겼던 그 코드가 약간 이제 아까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게 되면 좀 더 깔끔한 코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ef하고 로그인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유저라는 인자를 하나 전달을 해줄 건데요. 이쪽에 세션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여기 그대로 옮겨주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user.id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호출해서 쓸 수 있냐 하면 세션 컨트롤러 가서 이 코드를 대체하는 걸 작성을 했죠. 거기에 로그인 언더바 id 로그 언더바 id라고 죠 로그 언더바 인 이걸로 작성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유저라는 변수를 던져주면 아까 세션 언더바 유저 아이디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 유저.id가 입력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뜰 텐데요. 로그인 페이지 가서 다시 해보면 네, undefined 메소드 로그 언더바 in이라는 게 없다라고 뜨고 있죠. 이게 지금 정의가 안 됐는데 우리는 헬퍼에다가 정의를 해놨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듈 이름 세션 헬퍼라는 애를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불러옵니다. 여기에 include 세션 헬퍼라는 거 불러오도록 작성을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넣기만 하면 이 세션 컨트롤러의 상단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뭔가 화살표로 받아왔다, 이걸 상속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그 아까 세션 헬퍼를 include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션 컨트롤러에서도 이 로그인이라는 헬퍼를 메소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HY 네, 이제 에러 없이 잘 되죠. 그러면 로그인이라는 메소드 헬퍼를 따로 만들어 봤고요. 이건 실제 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링크투도 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게 된 겁니다. 크리에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로그인된 그 사용자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첫 페이지였었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유저스의 인덱스죠. 이쪽에 로그인된 회원의 정보는 세션스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 이 그 우리의 로그인된 사용자의 정보가 담겨 있었죠. 이걸 user.find 해서 세션에 저장된 정보를 유저 정보를 가져오고 네임 값을 출력해 주게 되면 됩니다. 로그인한 유저. 그래서 새로 고침해주면 로그인한 유저는 세션 유저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던 1번이 불려가지고 그걸 유저 모델에서 찾아서 최용철이라는 이름을 출력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드가 또 길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 헬퍼라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라는 건 current user라고 보통 쓰게 됩니다. 왜 이런 이름을 적었냐면 나중에 디바이스 사용할 때 current user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걔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아까 뷰에 적었던 코드 user.find 그리고 세션 id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세션 id로 찾게 되면 id가 없을 때 에러가 뜨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find by라고 쓰게 되면 에러 없이 그냥 닐 값이 리턴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d에 세션에 있는 유저 id를 기반으로 찾는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current user라는 거 불려올 때마다 모델에서 이 세션 id를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찾게 됩니다. 네, 다시 이 유저스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current user라고 깔끔하게 치면 current user,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name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기능이 되겠죠.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을 고치면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이메일이 바로 뜨게 됩니다. 패스워드 다이제스트에도 똑같이 뜨게 되고요. 물론 암호화돼서 비밀번호가 털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current user라는 걸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성능 향상 이슈가 약간 있는데요. 성능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모델에서 항상 find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current user라는 건 사이트의 사방에서 사용이 될 예정인데 그게 불려올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야 하는 거는 서버에 상당한 무리가 될 거고요. 그게 1만 명이 계속 그렇게 조회해야 한다 생각하면 서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 current user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담아두고 사용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 파이프 돈 표시죠. 돈 표시에 Shift 누르고 하는 거에 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current user라는 변수에다가 이 파이프가 있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current 유저가 널 값이면 이 는 뒤에 있는 이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장이 이미 current 유저에 저장이 돼 있다면 이 뒤쪽을 그냥 무시하고 처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만 DB에서 한 번만 불러서 골뱅이 current 유저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DL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연산자가 굉장히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루비 코드를 좀 더 깊게 다루게 되면 익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훨씬 길게 풀어 쓰게 되는데 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의미는 골뱅이 커런트 유저가 널 값일 때는 이 뒤에 걸 실행해서 골뱅이 커런트 유저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커런트 유저가 이미 값이 있으면 뒤에 거는 그냥 처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딱 한 번만 읽을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새로 고침해보면 커런트 유저가 잘 작동이 되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읽어오진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위에 보면 로그인과 회원가입, 이게 지금 로그인된 상태인데 얘가 뜨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이 됐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유저 사인드 인이라는 물음표까지 붙인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짤 기능은 뭐냐면 커런트 유저가 널 값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커런트 유저라는 게 nil 값일 겁니다. 커런트 유저가 nil 하면 비어 있으면 true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유저가 signed in이 됐느냐 했는데 signed in이 됐느냐 true를 리턴하려면 nul 값이 아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로그인을 했느냐 하면 커런트 유저가 nil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true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 사인드 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일단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로그인과 회원가입 if문을 써줍니다. if 유저 사인드 인 이라고 쓰고 else문 그리고 end문을 써줍니다. 만약에 유저가 로그인 되어 있으면 이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안 보여야 되죠. 그러면 else 다음에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logout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유저가 로그인이 됐으면 로그아웃 버튼,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버튼.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 로그인 된 상태니까 로그아웃 링크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우리 아직 로그아웃을 구현을 안 했는데 그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사인드 인이라는 헬퍼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디바이스에서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헬퍼에서 로그아웃이라는 메소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퍼에 세션스 헬퍼 와서 로그아웃을 만들게 되면 얘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세션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저장했었는데 유저 딜리트 유저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이게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간단히는 세션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nil이다 그렇게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세션 딜리트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아웃 버튼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세션 컨트롤러로 가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디스트로이 아웃에 연결되는 액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디스토리에서 할 일은 로그 언더바 아웃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투 루트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토리 액션을 호출하는 거는 아까 레이아웃에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 로그아웃 부분 이쪽에 링크 헬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링크 투 로그아웃. 그 다음에 주소 규칙은 이 밑에 보시면 로그아웃 패스가 되겠죠. 로그아웃 패스. 그 다음에 딜리트라는 방식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링크2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전부 get 방식이고요.
전부 get으로밖에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방식은 폼으로 보낼 때만 가능합니다. 폼에서도 get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포스트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스트로 보내는 게 그냥 보통의 방식이죠. 여기에 메소드를 delete로 보내겠다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로그아웃이 링크가 됐죠. 이 헬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발자 도구 열어서 찍어보면 A에 REL이라는 게 생겼고요. nofollower라고 생겼고 데이터 하이픈 메소드 딜리트라고 생겼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하나 추가가 됐죠. 메소드 딜리트라고 한 게 데이터 메소드 딜리트라고 됐습니다. 로그아웃을 클릭해보면 더 액션 디스트로이 코드나 파운드 디스트로이가 없다라고 뜨네요. 오타를 낸 것 같은데 세션 컨트롤로 가서 디스토리가 됐죠. 디스트로이. 이게 흔히 발생하는 오타인데 스토리를 쓰지 말고 디스트로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보면 get 방식이 없다라고 뜰 텐데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 페이지로 왔더니 이미 로그인이 돼버린 상태고요. undefined method email nil class 그러니까 지금 current 유저에 유저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nil인 상태다인 건데 당연히 로그인 안 했으니까 current 유저가 없어진 거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또 if문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유저 인덱스에 로그인한 유저라는 건 결국 %if 유저 signed in일 때만 실행이 돼야 됩니다. 뭔가 로그인이 돼 있을 때만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가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한 유저 최 플러리.net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그인해서 akk@naver.com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한 유저 akk 이렇게 해서 간단히 로그인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회원가입과 간단한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구현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 회원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더 필요한데 사실 디바이즈라는 잼을 쓰면 모든 게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잼을 활용할 때 많이 쓰이는 메소드가 이 유저 사인드인과 그리고 커런트 유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본 거고요. 이걸 이제 디바이즈 배우면서 좀 더 제대로 활용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